중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역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를 선포한 뒤 이를 한국 탓으로 돌려 중국 내 한국 불매운동을 조장하기 시작한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전해왔습니다. 현재 14억 중국 국민들도 시진핑의 이러한 발표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참담했습니다. 중국의 채권 디폴트, 즉 중국 정부가 갚지 못한 채권 규모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채무 불이행 규모 11조를 기록한 뒤 올해는 규모가 2배로 급증해버린 것인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9일 중국 공산은행 인터내셔널의 오거스토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올해 현재까지 중국의 채권 디폴트 총액이 200억 달러 약 26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대부분의 디폴트 채권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발행한 것이라며 디폴트는 올해 훨씬 더 늘어나 중국 국가 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 ANZ은행 아시아 선임 분석가 멍팅에 따르면 올해 역외 시장에서 19곳의 중국 기업이 디폴트를 냈으며 그중 18곳이 부동산 개발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푸어스의 창리 이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부동산에 대한 중국의 정책 규제는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자들이 직면한 암울한 매도세와 취약한 심리, 악화되는 자금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면 하강 국면은 더 지속될 것이라며 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30% 이상을 바로 중국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순간 중국 경제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중국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중국 2위 부동산 대기업인 헝다그룹이 40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갚지 못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초비상사태에 빠졌던 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헝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부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정릉부동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정릉부동산은 9일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달러 채권 2건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고 전날 홍콩 증시 공시 자료에서 발표했는데요. 정릉은 또한 10일과 다음 달 14일 사이에 유예기간이 만료하기 전 또 다른 달러 채권 3건에 대한 합계 이자도 갚지 못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추가 디폴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줄도산이 중국 국가 전체의 부도를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바로 수천,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함께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를 덮친 유동성 위기로 아파트 건설 공사가 곳곳에서 중단되면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중국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이 분양 대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7일 홍콩 매체의 명보에 따르면 저장성 루이안시와 쓰촨성 난충시에서는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이 수분양자들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완공을 위한 모금운동까지 벌이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미완성 상태의 아파트에 침낭과 최소한의 식기구만 가지고 들어가 생활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언론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이 지연, 갈 곳이 없어진 데 따른 선택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국이 국가 부도를 선포하게 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해외로 도피하며 국가 부도를 선언한 이 스리랑카를 포함해 이 중국 1대1로에 참여했던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이 폭탄 발표를 하면서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빌려줬던 이 중국이 대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에 쏟은 금액만 최소 2천조 원, 이 중에 중국이 10%만 회수할 수 있어도 다행으로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 경제가 몰락하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에 더해진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부동산 문제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당대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사실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출을 예상했는데요. 시진핑은 자신의 3연임을 확정하기 위해 이 중국 경제가 붕괴한 탓은 한국 때문이라며 혐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혐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온갖 가짜 뉴스들을 퍼뜨려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이 중국인이라는 이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게임 광고에서 이순신 장군의 소속 문명을 중국으로 표기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며 중국 정부의 개입을 확신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개인 메시지로 많은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봤더니 정말 말문이 막혔다. 선을 제대로 넘었네요.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게임사 4399의 한국법인 4399 코리아는 신작 모바일 게임 문명 정복을 출시하면서 지난 16일부터 게임 내 영웅들을 소개하는 광고를 올렸는데 이 광고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서 교수는 특히 모바일 게임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잘못된 문화와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중국 MZ세대들의 혐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며 자신의 3년임을 위해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혐한 감정 때문에 실제로 중국 내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할 만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2022년 2분기 현황 경기 실사지수 시황과 매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추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동반 최저치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현지 수요 부진을 가장 높게 뽑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가 한국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있고 특히 중국 MZ세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초코파이 등에 대한 불매운동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장기 봉쇄 정책으로 중국에서는 식량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보시면 중국의 한 마트 진열대에 다른 제품들은 모두 팔렸는데 이 한국 기업 제품만 남아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의 이러한 선을 넘는 행태에도 참았던 한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으로 정치인 중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양양자 위원장은 중국을 겨냥한 칩4 동맹과 관련해 미국과 기술 동맹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시설이 중국에 있고 반도체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은 전체 6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자 강력한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와 도구와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며 미국을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이 가입할 시 한국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수석 부소장 겸 전략기술 프로그램 국장은 18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한국의 칩4 동맹 참여와 관련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다른 선도국들인 미국과 일본, 타이완과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중국의 협박은 한국에 전혀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한국은 미국, 대만, 일본과 칩4 동맹을 맺는 순간 이 중국이 한국에 공격을 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대만, 한국, 일본이 중국의 1000배 더 강력한 보복 제재와 중국산 불매 정책을 통해 중국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이어서 중국의 기술은 한국, 타이완, 미국에 완전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중국도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